다음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은 27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광복 직전에,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부부터 이런저런 광복을 위해 했던 노력을 보겠습니다. 이쪽 페이지에 되게 글자가 많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글자는 몇 개 안 됩니다. 그거부터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김원봉의 정당. 다시. 민족혁명당, 김원봉이죠. 김원봉이 만들었었던 단체이고, 이 민족혁명당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군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 우한, 우리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었던 우한 지방에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우리 독립군이 창설이 됐었다는 거. 이 민족혁명당의 군대입니다. 요거 일단 3개 기억하면 되고, 나중에 이 의용대원 일부가, 조선의용대원 일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전투를 하기 위해서 화북이라고 하는 당시 일본군하고 전투가 이루어졌었던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때 얘네 의용대 일부원이 빠져나가서 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화북은 체크 안 해도 되고,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군만 기억하면 돼.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의 군대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지만은 민족혁명당은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조선독립동맹은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었었던 사람 이름은 여기 나오지 않는데,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에서는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고,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듭니다. 지청천이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만들었었던 군대인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는 이거 3개 이름만 기억해도 여러분들은 성공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좀 중요한 거는 그냥 그때그때 보기는 할 건데, 이쪽 페이지에서는 요 글자들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내용들을 좀 체크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말기가 가면은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예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은, 일본이 여기 만주 지방을 쳐들어가죠. 만주 지방을 쳐들어가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듭니다.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를 만드는데, 이 만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졌기 때문에 요 안에 있었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 특히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이 군대가 여기 만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었죠. 옛날에 삼부통합운동으로 만들어졌었던 군대인데, 여기에 있었던 이 정당과 군대들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일본이 여기를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중국 안쪽으로 이동을 하죠. 당시 중국 안쪽에는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이나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같은 여러 단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안쪽으로 들어왔던 여러 단체들이 통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는 단체가 여기 나오는 민족혁명당과, 그리고 조선독립동맹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 그래서 요 중국 안쪽을 중국 관내라고 하는데, 이 관내에서 여러 독립운동단체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원래 위치가 상하이에 있었지만은 윤봉길의 폭탄 의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도피 활동을 하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동을 해서 나중에 40년대에는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충칭. 그래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그리고 의열단, 그리고 만주에서 들어왔던 여러 독립운동단체가 통합을 해서 이런저런 독립운동단체가 중국 안쪽에, 관내에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가 뭐가 있었는지. 이게 이제 중국 쪽의 지도인데, 당시 중국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우리 중국 안쪽에는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활동을 하지 못했었고 일제시대였었기 때문에. 먼저 우한, 여기가 우한입니다. 우한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들었었고 그 군대로서 조선의용대를 만듭니다.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었고 처음에 규모는 한 100명 정도였었어요. 조선의용대의 규모는 대략 한 100명 정도. 또 군대가 조선의용대 창립 기념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 100 몇 명 정도 돼 보이죠? 100명 정도 돼 보이죠? 이 사람이 김원봉이야. 보면은 조선의용대라고 적혀 있죠. 조선의용대. 이 조선의용대는 당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국 국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저런 일본을 향한 첩보 활동을 합니다. 첩보 활동. 일본을 향한 첩보 활동이나 아니면은 우리 한국인들이 일본말을 할 줄 알았었기 때문에 일본인들 포로가 잡혀오면 걔네들을 신문하거나 아니면은 일본 쪽에 이제 일본말로 편지를 써서 걔네들이 너네 뭐하러 이런 전쟁터 나서 죽냐? 고향에 돌아가자. 우리 쪽으로 오면 고향에 갈 수 있는 돈을 주겠다. 뭐 하는 식으로 해서 꼬신다던가 하는 심리전, 그러니까 직접적인 전면적인 전투를 하기보다는 심리전에 동원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당시 의용대에 있었던 여러 일부 군인들 중에서 우리는 이런 심리전보다는 직접 일본 놈들 죽이고 싸우고 싶다라고 했던 일부 인원들이 여기 위에 예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이미 일본이 중국 본토를 쳐들어와서 이쪽 지방에서 이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을 때 여기 예난으로 가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이 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난 쪽으로 이동을 했었던 조선의용대 원들이 일부 이름도 바꿉니다. 야, 우리가 왜 군대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못 쓰냐라고 해서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명칭을 바꿉니다. 그리고 화북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서 여기서 일본군과 본격적으로 전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은 김두봉이라고 하는 당시 군인이자 이 사람은 한글 학자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위에서 봤었던 조선어학회라고 하는 그 학회의 한글 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투에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독립운동 열심히 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주도로 해서 조선의용대원들 거의 대부분이 여기 예난으로 가버려요. 일본이랑 싸우려고. 그리고 여기 예난에는 특히 일본군과 중국 공산당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조선의용군은 공산당이랑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군하고 전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충칭이라고 하는 곳에 아까 임시정부가 정착하고 있다고 그랬었죠. 임시정부는 김구가 주도하고 있었고 당시 독립당이라고 하는 정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어서 일본군하고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하는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협의를 해가지고 특히 중국 국민당이 많이 도와줬었기 때문에 중국 국민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저런 무기도 지원받고 일본군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와중이었었습니다. 한국광복군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거 딱 세 가지야. 딱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중간에 김원봉 부대원이 대부분 의용대원들이 여기 북쪽으로 이동을 했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김원봉 부대원이 한 400, 500명 있었는데 얘네가 결국에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남아. 그래서 남아있는 부대원들은 이쪽 충칭에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두봉내 군대도 임시정부의 군대인 광복군에 합류를 하려고 했었으나 일본이 바로 해방해가지고 이 셋의 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김구와 김원봉의 연합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큰 독립운동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조선의용대 관련된 사진 여기 보면 얘네들은 주로 선전전, 광고 혹은 심리전을 많이 했다고 그랬었죠. 외놈 상관들을 쏴 죽이고서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으로 오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김구가 임시정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 센터에 있는 사진인데, 여기 김원봉 사진이 있죠. 김원봉이 42년도에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에 합류했었던 당시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때는 한중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왜냐면은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과 전투를 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런 중국인들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일본인에 대항해서 싸웠었다. 특히 한인애국단, 이 내용은 예전에 봤었습니다. 이봉창, 윤봉길, 의거 덕분에 국민당 중국 정부가 한국의 임시정부를 지원해줬고, 여러 한국인들을 도와주는 한중연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다. 그 결과 만들어졌던 단체가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당시 최대 규모의 정당이었었습니다. 최대 규모의 정당. 그래서 이러저러한 여러 독립운동 단체, 특히 의열단이 주도가 돼서,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다 합쳐진 정당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안쪽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의 정당이었다는 겁니다. 최대 규모의 정당, 굉장히 최대 규모의 정당이었었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이 민족주의 계열은 우파라고 하고 사회주의 계열은 좌파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를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좌우 여러 정치 세력이 결집을 하는, 좌우 세력이 이제 연합하는 그런 효과를 보였었고, 특히 이 중에서 김원봉이 이거를 주도를 했었다는 걸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큰 중국 안쪽에 있었던 이 단체에서도 일단 김구 계열은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여기 보면은 김원봉이 여기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을 때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김구는 여기서 이제 한국광복군,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서 자기만의 이제 정당으로만 활동을 했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즉 임시정부 고수 세력은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았었어요. 김구 등 일부 세력은 불참했었고, 게다가 나중에는 여러 세력들이 또, 여기 민족혁명당이 민족주의랑 사회주의 계열이 다 같이 모여 있었던 단체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얘네가 항상 원래는 사이가 안 좋은 사이라고 그랬었지.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싸워서 결국은 찢어져, 얘네가.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저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자, 의열단이 주도를 해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일부 민족주의 계열이 이탈한다. 너무 의열단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여기 공산당, 여기 사회주의 계열도 참여하고 있었는데 공산주의 계열도 너무 판을 쳐가지고 일부 민족주의, 조소왕, 지청천 같은 일부 민족주의 계열들이 나중에 이탈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중국 안쪽에 있었던 제일 큰 규모의, 이거 관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관내라는 거는 중국의 여기 어디야? 중국의 여기 육지 지방 안내를, 요 만리장성 안내 쪽을 관내라고 합니다. 이쪽 지방을 다 관내라고 합니다. 여기를 만리장성인데 이게 만리장성 안쪽을 다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이 관내에 최대 규모의 통일 전선 정당이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혁명당의 군대인 조선의용대는 당시 중일전쟁 와중에 김원봉의 주도로 역시 만들어졌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줬었다. 중국에도 역시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과 사회주의 정당인 공산당 두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당시 중국 정부를 이끌었었던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직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무기적인 지원이, 무기나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들이 빵빵했었습니다. 이것도 사회주의 단체와 민족주의 계열이 다 연합했었고, 중국 관내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 한인 독립군 부대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활동은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줬었다.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서 중일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심리전, 그리고 후방에서만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우리 일본이랑 좀 직접 전투를 해서 일본 애들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애들이 조선의용대 화복지대라고 하는
것을 편성을 해서 여기 나중에는 이름을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꿉니다. 그리고서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든 다음에 북쪽에서 일본군과 여기 전투를 벌이게 되는 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었던 김원봉의 부대는 여기 김구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남아있었던 김원봉의 부대는 김구의 한국광복군에 합류한다. 라는 거 아까 봤었습니다. 지금 요 표에서 다 설명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거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까 충칭에 마지막으로 정착한다고 그랬었죠. 충칭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충칭, 여기가 중경, 우리나라 말로 중경이고 중국말로 충칭이라고 합니다. 충칭에 마지막으로 임시정부가 정착하는데 여기서 정착하고 나서 좀 안정이 되니까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때 만들었던 정당이 한국독립당,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광복군이라고 하는 걸 창설합니다. 그리고 지청천이라고 하는 총사령관 이름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청천은 예전에 여기 만주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던 총사령관이기도 합니다. 총사령관. 그때도 내가 수업할 때 얘기했었어. 이 사람이 나중에 임시정부의 총사령관이 된다고. 임시정부의 총사령관이 된다. 한국광복군의 임시정부의 총사령관. 임시정부의 이제 군대인 한국광복군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총사령관이 된다. 이 사람들은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밑에 다시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건국강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기서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 건국강령은 그냥 빨간 표시만 해놓고 나중에 밑에서 좀 보겠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도 나중에 나옵니다. 밑에서 보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 한국광복군에는 나중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병력이 합류한다라고 했었죠. 조선의용대 병력이 합류한다. 아까 여기 위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과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여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원봉 이외에도 뭐 김규식 여러 사회주의 계열 인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 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의 한국독립당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김구, 조소왕도 중요하고, 조소왕은 나중에 삼균주의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인데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봅시다. 그 다음에 화북조선 독립동맹과도 교섭을 해서 합치려고 했었는데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결국은 중간에 끝났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게 다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도 여기 말이 많지만은 엄청 글이 많지만은 요 단체와 사람 이름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가 아니라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뒤에 문제를 풀어야지. 하나씩 봅시다. 이봉창이 일왕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성공하지 못했었죠.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최초의 무장부대 단체는 조선의용대입니다. 맨 처음에 조선의용대가 중국에서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만들려고 했었어.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중국 애들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군대가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군대를 만들어? 라는 그런 불쾌한 입장일까봐 우리가 조선의용대, 정식으로 군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했었어. 그랬었는데 나중에 조선의용대 일부 대원들이 일본과 직접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었죠.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네가 이름을 아예 그냥 군으로 바꿔버립니다. 얘는 그냥 눈치 안 보고서 그냥 군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의용대이지만 나중에 이름을 조선의용군으로 바꾼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얘네가 이거 제일 헷갈리더라고. 의용대랑 의용군이랑 많이 헷갈리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건 의용대야. 중국 눈치 보다가 이름을 군이라고 못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름을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조직된 한인 무장부대는 조선의용대다. 그러니까 처음 조직된 건 조선의용대. 그 다음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일제가 태평양 전쟁이 위에 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태평양 전쟁은 이따가 다음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 밑에서. 다음 시간 이제 중간고사 기간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 또 안 나오네.
여기 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이야. 이게 태평양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좀 이따가 여기도 나오는 거. 이건 내가 쓴 거구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이거는 일본이랑 미국이랑 싸운 거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독립운동가들은 일제가 미국에 패할 것임을 예감하고서 독립운동을 이룰 거라고 믿었었죠. 그다음에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단체가 만들어진,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통일전선이다. 이름이 좀 깁니다. 중국 그리고 관내라는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일단 규모는 최대야. 규모는 최대고 통일전선. 이걸 우리가 예전에 민족협동전선 혹은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윤봉길의 홍커공원 이후 중국 국민당이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지원해줬었다. 광복군의 다수 병력은 화북지방으로 이동했다. 광복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의 다수 병력이 이동해서 화북에서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X입니다. 충칭에는 임시정부의 민족주의 계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많이 참여했었다는 것도 맞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이후에 상하이를 떠난 임시정부는 40년대 충칭에 정착했었어. 충칭에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아예 충칭에 있었었어. 충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정부가, 그래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았었고, 김원봉도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했었는데 유일하게 김두봉만 공산당의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다만 얘네들은 공산당이건 그러니까 사회주의건 민족주의건 다 구분 없이 다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던 게 일제강점기 말기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조선의용대는 김원봉의 주도로 만들어졌었고, 민족혁명당에는 김구 같은 임시정부 고수파들이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 다음에 김구, 조수왕 등이 이끌었었던 사람들은 한국독립당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이끌어갔었다. 그리고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가 광복군에 합류했었고, 임시정부에는 김원봉, 김구, 김규식 같은 민족혁명당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민족혁명당에 원래 김원봉이랑 같이 참여했었어. 김규식도 김원봉이랑 민족혁명당에 참여했었고, 그 인사들이랑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도 임시정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김구는 사회주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이 임시정부 안에는 사회주의자들도 다수 합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 일제시대 말기의 제일 일반적인 특징은 민족주의자든 사회주의자든 구분하지 않고 다 같이 모여서 일단은 일본이랑 싸우자라고 하는 민족협동전선이 제일 일반적인 현상이었었다. 그 다음에 좌우합작 형태를 이루는 임시정부는 화북의 조선 독립동맹과 통일전선을 이루려고 했으나 일제의 항복으로 중단됐었다.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입니다.